자, 오늘은 저 같은 1인 사업가, 그리고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 기업은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튼 이 작은 기업에서 네이버를 사용할 때 꼭 알아야 될 네이버의 좋은 서비스들, 혹은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낚일 것 같은, 혹은 아직 이런 걸 굳이 써야 돼? 라고 하는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한 어떤 만드는 사용 이런 것보다는 그 서비스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스토어팜.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만든 서비스 중에 네이버 페이를 제외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스토어팜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제가 이 업체가 스토어팜을 만드신 후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업체 이름이 얌테이블이라는 업체고요. 통영에 있고요. 요게 이제 이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치 우리 홈페이지랑 좀 비슷한, 우리 보통 보는 홈페이지랑 비슷하지만 사실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만들듯이 스토어팜을 만들어서 이곳에 컨텐츠를 블로그에 글 올리듯이 올릴 수 있도록 구성한 네이버에서 만든 쇼핑몰 빌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은 거의 쇼핑몰에 맞는 이런 구성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알려준 가이드에 따라서 그냥 제작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얌테이블이라는 업체는 예전에 한산도수산이라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스토어팜을 만들면서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메이크샵이라는 곳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 원 홈페이지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스토어팜에서 매출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업종마다 구매라던가 영향력이 다 틀리겠지만 대략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판매자 지수를 보시면은 최근 3개월 거래 건수가 3,420건이네요. 대략 한 달에 1,000건 정도, 하루에 30건 정도가 이곳에서 구매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스토어팜이고요. 스토어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 만들 수 있냐, 여러 가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은 개인도 만들 수 있고요. 사업자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한 사업자가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은 통신 판매업 신고증만 있으시면은 아무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블로그를 아무나 만들 수 있듯이 개인이나 혹은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있는 그런 사업자는 아무나 만들 수가 있는데, 개인이랑 사업자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 세금 이런 것 때문에 개인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년 동안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걸 넘게 되면 사업자를 바꿔야 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알고 있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만들어서 운영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장단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어팜은 제작이 공짜입니다. 물론 잘 만드시는 광고 대행사라든가 이런 걸 껴서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블로그를 기본적으로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듯이 혼자서 스토어팜 역시도 내가 다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하고요. 몇 가지 기본적인 틀들만 알시게 되시면 아무나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거 100% 공짜입니다. 전혀 비용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트래픽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어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스토어팜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느냐? 검색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얌테이블이라는 것을 어디 주소에 기록을 해놨어요.
아니면 바로 가기를 기록해놨던가. 그리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네이버 페이 수수료만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지금 제가 얌 탭을 쳐서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에 클릭을 했어. 별론데?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 얌 테이블이라는 데서 전혀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전혀 비용을 내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서 클릭을 해서 맛있겠다 라고 하고 네이버 페이를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구매 금액의 몇 프로를 네이버에서 가져갑니다.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대략 카드 수수료까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과금 방식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클릭이 아무리 일어나도 실제 구매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네이버에서 판매 금액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클릭당 광고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노씨 단넥 님께서 2%라고 하셨네요. 예, 2%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말하다가 틀리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은 꼭 알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립밤을 검색을 하면 이 광고라고 뜨죠. 광고. 요거는 클릭을 하면 돈이 떨어지는 광고예요. 광고. 요 옆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럭키 투데이라던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클릭을 해도 아무 금액이 떨어진다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이곳에 이 광고라고 붙어 있는 건 이제 네이버 쇼핑 광고라는 거고요. 이거는 클릭하면 돈이 떨어지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을 하면 스토어팜에 그 키워드를 통해서 노출시킨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노출시키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어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장점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아마 공짜 치고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공짜는 아니죠. 왜냐하면 판매 금액에 대해서 과금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표면적으로 제작하는 데는 무료이기 때문에 공짜라고 제가 쓰고 있고요. 공짜 치고는 굉장히 그 안에 관리자 페이지라던가 여러 내용들, 그리고 배송 관련된 내용들이 지나갈 때 되게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한 얼마 전이었죠? 한 두세 달 전에 또 스토팜이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굉장히 깔끔한 UI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쇼핑몰 빌더들보다는 매력적입니다. 이뻐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 노출이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카페24나 고도몰이나 메이크샵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네이버 쇼핑이랑 연동을 하면 노출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물론 노출은 되겠지만 저 뒤에 밀리는 거랑 같은 거죠. 마치 우리 블로그가 최저가 블로그면 상위에 노출됐듯이 이 스토어팜도 어떤 판매 금액과 판매 건수의 어떤 등급들이 맞춰지게 되면 비교적 상위에 노출이 되는데, 일반 쇼핑몰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점 3가지 적어놨지만 이 중에서도 매출 관련돼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이버 검색에 노출이 되어서 이게 바로 신규 고객을 모으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뭐 공짜이기 때문에 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최적화가 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토어팜이 구글이라던가 다른 몇 가지 영역에 사이트 등록을 한다고 한다면 웹마스터를 깔아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네이버에서만 최적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공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결제는 무조건 네이버 페이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단점은 3번째인데요. 사실 사업을 처음 하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초기에는 신규 고객들을 계속 내가 모아야 되고, 그 신규 고객들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거기 돈을 이제 계속 쓰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기존 고객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신규 고객기에 쓰던 에너지를 좀 줄이고 이미 나를 알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노는
즉 잡은 물고기들인 기존 고객들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노는 이런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적게 들고요. 노출 비용도 적게 들면서 효과적인 노출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메일, SMS, 뭐 카카오톡, 전체 메시지 뭐 등등을 통해 할 수가 있지만, 스토어팜의 가장 큰 단점은 회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토어팜에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구매하고 나서 회원 가입이라던가 혹은 뭐 내 개인 정보를 동의한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토어팜은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 아이디를 로그인하면서 막 쓰다가 구매하면 끝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 회원 가입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용자는 편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잡은 물고기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토어팜은 예를 들면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사업 할까 말까,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뭐 이런 정도? 이런 사업이면 한번, 뭐 왜냐면 제작하는데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는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작은 기업에서 진짜 쇼핑몰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노출의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토어팜을 하나 여셔가지고, 그리고 스토어팜의 그 컨텐츠들은 진짜 쇼핑몰의 내용들을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쇼핑몰의 내용을 하나 복사 뜬다 라는 생각으로 스토어팜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시에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뭐 에이프릴 스킨이라던가 이렇게 큰 업체들은 뭐 굳이 스토어팜 운영 안 하셔도 상관이 당연하겠죠. 자사몰의 브랜드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처럼 작은 기업에서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카페24나 고도몰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드는 사이트가 네이버 검색이라던가 쇼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검색 광고나 블로그 마케팅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데, 스토어팜은 만들어 놓으면은 별도의 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네이버 검색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다양한 전략들을 쓸 수가 있는데, 스토어팜은 그래서 네이버 노출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장점이 더 큽니다. 네이버 검색이라는 노출에 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작은 기업이시라면 꼭 스토어팜 해보시고, 혹시 이거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이 아이템이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뭐 스토어팜 테스트를 해보시고 뭐 망하면 그냥 얼른 닫으면 되겠죠.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타일 윈도우인데요. 스타일 윈도우 어디서 봤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 있으십니다. 스타일 윈도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 자,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시면은 예, 아트 윈도우, 펫 윈도우, 키즈 윈도우, 푸드 윈도우, 리빙 윈도우. 푸드 윈도우 가볼까요? 네. 자, 안동인 안독찜닭 4인분 클릭해볼까요? 네. 그리고 바로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플러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는다거나 네이버 페이로 구매하시면 바로 구매가 됩니다. 약간 스토어팜이랑 약간 비슷한데요. 얘는 어떤 거냐면은 쇼핑몰이 없어도 돼요. 굳이 따지자면 쇼핑몰이 없는 업체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게시를 했는데 이 게시를 온라인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네이버가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농산물이라던가 혹은 이렇게 오프라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배달 하시는 경우도 이런 경우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산지 직송, 농산물은 뭐 짱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네, 진짜 장난 아니지 않나요? 여기 농부님이 전북 고창 여기 볼까요? 하면은 네, 볶은 돼지 감자차 뭐 이런 거 해놔서 농부 얼굴 나오고 누가 생산이 되고 어디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보고 야 이거 좋네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구매하시게 되면 이 농부 사장님이 보시고 바로 배송을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되게 됩니다. 괜찮죠?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라고 봅니다. 스토어팜이랑 차이점은 통신 판매 신고 번호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건 쇼핑몰이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인데
블로그인데 네이버가 야 여기 그냥 대놓고 팔어 라고 하는 판매를 위한 블로그. 근데 블로그는 쇼핑몰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블로그처럼 글도 쓰게 꾸미지만 결제까지 다 달려있다 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 노출이라던가 이런데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판매가 되게 되면은 검색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만 받지, 뭐 클릭을 한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전혀 비용이 나가지 않고요. 또 스토어팜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이버 검색에 노출이 됩니다. 네이버 검색에 노출이 되고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쇼핑몰이 없어됩니다. 없어되고요. 그래서 혹시 산지에 있으신다거나 혹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그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여기 쇼핑몰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뭔가 있으신 분들 가능합니다. 여기서 누가 저한테 많이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면은 스토어팜도 운영하고 스타일 윈도우도 운영하고 두 개 다 운영해도 되냐? 어떨까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다만 스타일 윈도우는 매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밭이 있어야겠죠.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어떤 연결고리만 있으시면 스타일 윈도우는 뭐 운영하시기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네, 다만 단점은 스토어팜이랑 비슷합니다. 결제는 오로지 네이버 페이로만 할 수 있고요. 회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요게 좀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네이버에 혹시 변화가 생긴 거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이버에서 제가 자 강남 맛집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플레이스, 예, 원래 이게 모바일에서만 처음에 노출이 됐었는데 지난주부터인가 갑자기 PC에서도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오픈했어요. 그 다음에 리뷰, 그 다음에 맛집, 뉴스 쭉쭉 나오는데요. 블로그, 뭐 포스트, 카페, 다 사이트 다 뒤로 빠졌습니다. 거의 모바일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 플레이스가 지도 등록이거든요. 지도 등록. 예, 지도 등록이고, 그리고 여기 뜨는 거 새로 오픈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요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네이버의 이름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원래 옛날에는 마이 비즈니스였는데 이름이 스마트 플레이스. 아, 이름도 참 네이버는 못 지는 것 같습니다. 여튼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지도 등록에 노출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장단 이렇게 나누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오프라인 업체라면, 그리고 고객들이 날 찾아와야 된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면은 네이버 검색에 이렇게 잡히는 거 물론이고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에 지도 넣을 때 잡히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도 앱, 그리고 네이버 내비, 뭐 네이버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런 앱들 중에 지도에 관련돼서 이 데이터를 다 갖다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 플레이스는 오프라인 업체라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는 네이버의 예약이라던가 그리고 네이버의 톡톡이라던가 다른 서비스들과 되게 잘 엮입니다. 그냥 일단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F, 예, FAY라고 있잖아요. 여기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네이버 예약과 네이버 톡톡 서비스들이 저절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A 서비스와 B 서비스들이 연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요즘 활발합니다. 활발하다라는 뜻은 일단 카카오라든가 몇몇, 페이스북 제외하고는 거의 네이버에서 만든 앱들의 활용도 높은데 거기에 다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건 좀 유리하다는 뜻인 거죠. 고객들이 노출되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스마트 플레이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겁니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이 한테 네이버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카카오에서 주문하기라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이버는 주문하기 이런 거 하기가 좀 힘드니 배민이랑 연결이 된 거죠. 배민이랑 연결이 돼서,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셀리야 뭐 배민한테 짜장면 근처에 잘하는 곳에서 배달해줘 라고 하면 배민이랑 엮여서 뭐 배달한다거나 뭐 등등등등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네이버 마케팅 2018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 다 쓰고 나면은 제가 사이트 등록부터 지금 제가 마이 비즈니스라고 명칭한 네이버 지도 등록을 스마트 플레이스의 최신 버전으로 다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곧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의 비즈넘버라는 서비스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은 이런 서비스예요. 어떤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내 전화번호인 거죠. 핸드폰 번호도 되고요. 회사 번호도 있는데 얘를 지금 화면같이 이렇게 그 050 번호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전화가 지도에서 받는지, 플레이스에서 받는지, 지도 앱에서 받는지, 지도 블로그에서 받는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받는지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어디서 왔는지 추측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업체는 2차 전화도 연결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번호로 전화를 만약에 안 받는 순간 다른 번호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통화 연결음도 비즈넘버에서는 공짜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굉장히 큰 장점들 있죠. 그래서 네이버 비즈넘버의 장점은 공짜로 전화에 대한 정확한 통계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서 왔고 하루에 몇 개의 콜이 왔는지, 또 하나는 몇 분의 콜타임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등 이미 여러분들이 GA라던가 에이스 카운터라던가 네이버 애널리틱스 등에서 측정할 수 없었던 전화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요. 번호 자체가 050으로 시작을 하는데 저의 전화번호는 050이 아니잖아요. 뭐 02 뭐 시작한다거나 뭐 010으로 시작한다거나 031로 시작한다. 이게 내 고유 번호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050으로 고객은 전화를 하기 때문에 내 전화번호를 이상하게 기억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나는 031 알려주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가상번호를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장점에 있는 전화에 대한 통계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택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병원 같은 데 좀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었고요. 병원 같은 데는 이 병원 전화번호가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1075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한방치료, 1075니까 한방치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번호 쓰는데 이런 게 장점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050으로 어차피 고객 이 번호를 전화하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사실 싫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내 번호로 다 측정하면 제일 좋은데 여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뭐 그래도 전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잡는 업체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이버 비즈넘버가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예약.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거기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모바일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게 다 지금 PC로 화면에 들어와 있거든요. 딱 봤더니 이렇게 네이버 예약이 들어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을 클릭을 하니까 에코랜드에 대한 상품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클릭하면 몇 명, 얼마, 결제까지 다 되거든요. 이렇게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자체가 네이버에서 네이버 예약이라는 서비스로 다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식당에 몇 시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몇 명이 올 거냐 이런 거 정할 수도 있는데요. 장점은 결제까지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쇼 방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주문을 할 거다 메뉴까지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별다른 서비스라던가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정보들을 다 받고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이버 예약 제가 곧 매뉴얼 찍어 올릴 예정인데요. 이 네이버 예약이 장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웬만한 돈 내고 쓰는 삐까뻔쩍한 예약 서비스보다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약 서비스 솔루션, 작은 기업, 저 같은 기업은 혹은 작은 식당에서 그 예약 서비스 갖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해놓으시면은 장점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와 엮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네이버 예약이 이게 주소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소 형태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 주소 형태인데 얘를 페이스북에 넣는다거나 블로그에 넣는다거나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낸다. 그럼 뭐 여러분 맘대로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네이버의 서비스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엮입니다. 굉장히 밀접하게 엮이고 있고요. 사이트 등록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예약을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예약 서비스를 공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의 서비스에 잘 엮인다. 그리고 사이트 등록된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은 사실 뭐 거의 없어요. 이거 쓰신다면 뭐 제가 볼 땐 제일 좋은데 제가 이거를 앞에서 병원 자꾸 얘기하는데 병원에 제안했더니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상담 예약 시스템이랑 이거랑 맞지가 않아서 못 쓰겠다라고 해서 병원에서는 사실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뭐 굳이 이런 걸 이렇게 되는데 그런 약간 독특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네이버에서 이런 고품질의 예약 서비스를 공짜로 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예약은 오프라인 혹은 저 같은 강사들이 강의할 때 뭐 등등에 할 때 여러분이 쉽게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톡톡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이버 톡톡은 여러분 혹시 요게 네이버 톡톡입니다. 네이버 톡톡. 네, 네이버 톡톡인데요. 그 채팅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나요? 그 카카오톡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나요? 제가 아까 얌 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다가 궁금해. 이거 산지에서 직송하면은 상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 톡톡에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 눌러서 바로 전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카오톡이랑 가장 큰 차이는 카카오톡은 무조건 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앱이 없이도 바로 이렇게 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앞에서 지금 제가 서비스 말씀드린 거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네이버 서비스들끼리 자꾸 엮이고 있어요. 엮이고 있고요.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네이버 쓰고 뭐는 네이버 안 쓰고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되게 불편합니다. 그냥 네이버가 다 써주는 게 제일 편해요. 속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네이버가 원하는 거겠죠. 자, 지금 스토어팜에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 치아 교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카카오톡 상담도 이렇게 달아놨지만 요 밑에 실시간 상담이라고 해서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네이버 톡톡도 링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링크로 들어있는데 이 링크를 가지고 뭐 페이스북 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에도 쓰실 수 있고요. 또 어디 쓸 수 있지? 블로그도 쓸 수 있고요. 지도에도 쓸 수 있고요. 지도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검색 광고에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예약에도 또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예. 네이버 모두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다. 진짜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공짜로 상단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다. 물론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기도 하지만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전화번호 입력해서 되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담이 중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블로그 운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계정으로 네이버 톡톡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글을 이렇게 쓰시다가 지금 현재 점검 중이군요. 자, 이렇게 썼다가 그 다음에 여기 톡톡이라고 있고 톡톡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 톡톡이 들어가면 이렇게 짠 이렇게 들어가면은 별도로 링크를 넣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마음껏 이렇게 네이버 톡톡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뭐 배너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톡톡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톡톡이 뭔지 모를 수는 있지만 온라인 상담을 한다라는 거 관점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예전에 홈페이지 보면 막 있잖아요. 좌측에 이렇게 막 지금 상담원이 부재 중입니다. 뭐 오면 뭐 상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근데 톡톡은 깔끔하게 잘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아직 좀 몸을 사려서 그런지 톡톡을 가지고 막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중요한 저 같은 경우에 상담이 중요하겠죠. 상담이 중요한 곳은 네이버 톡톡을 쓰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쇼핑몰 같은 경우 쇼핑몰에 사실 상담하실 필요 있나요? 뭐 그냥 불만만 엄청 오겠죠. 니 거 구리다 뭐 이런 불만만 엄청 오기 때문에 쇼핑몰에서는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들이 전체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SMS처럼. 이때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고객과 대화를 굳이 많이 안 해도 돼. 그냥 고객들에게 전체 메시지만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고객이랑 긴밀하게 상담을 해야 되는 영이다. 뭐 보험이라던가 그리고 웨딩 쪽에 또 상담이라던가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네이버 톡톡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저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네이버 모드 네이버 모드는 제가 여기 빠져 있는데 네이버 모드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모드는 공짜 홈페이지입니다. 공짜. 그리고 이 중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간단하고요. 제 그 유튜브 강의 자료 중에도 이걸 무료로 만드는 방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쉽게 아무나 누구나 발로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무료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간단하다. 아무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에 오늘 만들면 내일 바로 검색에 반영이 된다. 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게시판도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되죠? 게시판. 그리고 뭐 전화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단점은 안 이뻐요. 네. 안 이쁘다라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반찬 가게. 예, 요게 이제 건데요. 또 자꾸 보니까 그렇게 이상하진 않는데, 예, 이런 식. 예, 클릭하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내용을 이렇게 불러왔던, 이렇게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약문의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게시판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안 이뻐요. 안 이쁘다라는 단점. 그리고 외문서 최적화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회원가입 안 된다. 요런 걸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 옛날에 이거 엄청 추천하고 다녔는데 별로 안 이뻐가지고 전 잘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저한테 무료 홈페이지를 물어보면은 모두를 추천해 드리지만 항상 말합니다. 별로 안 이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은 요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예약, 네이버 페이, 네이버 톡톡, 비즈넘버, 그리고 네이버의 그 스마트 플레이스, 네이버 쇼핑, 스타일 윈도우, 뭐 등등등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가만히 보면은 다 네이버 페이랑 엮여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물론 지금은 광고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제 후에는 이 네이버 페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 페이로 이렇게 다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뭐 독점이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 네이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만든 서비스들이 퀄리티가 대단하다, 상당하다, 좋은데 그런데 공짜예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 서비스 자꾸 써보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나의 모든 결제는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네? 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줄 테니 너는 결제는 네이버 페이에서만 받아라. 이게 네이버의 이제 전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네이버가 제공해준 이 서비스들만 잘 사용하셔도 굉장히 편하게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